자, 서울시 오픈 특강이고 9급 오픈 특강입니다. 저는 PT윤이라고 하고요. 아모리 그잼에서 뭐 하여간 면접은 두루두루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 특강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 면접 뭐 어떤 거 물어보고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불안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제가 필기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뒤 토요일 날에는 늘 오픈 특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그래서 좀 자료랑 함께 여러분들 보시고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 면접은 그냥 편안한 면접이고요. 또 본인 준비하신 것들을 다 답변하게 합니다. 퀴즈로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런 게 없는 면접이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변별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편차가 그렇게 조금 있기도 하고요. 질문의 편차가. 그래서 한번 좀 차분하게 실제로 면접이 어떤 게 나왔으며 어떻게 답변됐는지 정도를 한번 좀 간단하게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공무원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은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요. 그냥 다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면접을 바로 보더라도,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보통 필기 합격이 1.4배수 정도 뽑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엔간하면은, 붙습니다. 일단 좀 면접을 만약 지금 본다고 치면, 자,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시죠. 실질적으로. 이게 인재개발원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 가시면, 걸어서, 이게 좀 동산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걸어서 한 15분, 택시 타면은 그냥 기본요금으로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면접 장면입니다. 열심히 이제 인재개발원에 대강당 있는 대로 열심히 이제 아침 11시 반, 12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급하지도 않으니까 슬슬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시면 앞에 이렇게 두어져 있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조 몇 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7조 3번이다 그러면 당일날 가셔야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7조에 배정된 방에 있는 3명의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을 보고 순서는 3번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서울시 9급은 한 9명 정도가 맥시멈 정도를 보게 됩니다. 한 조에. 그래서 오후 6시까지 면접을 보게 되고요. 순서도 이렇게 대기하게 있으면 가서 핸드폰 다 반납하시고 본인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대강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앞에 좌석 번호가 쭉 매겨져 있고요. 1조 1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앉아 있으면 이러저러하게 이제 면접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1, 20분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면접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바로 아까 들어가셨던 대강당이고요. 옆에 있는 게 다승관이라고 저기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나와서 줄 맞춰서 쫄쫄쫄쫄쫄 가방이고 다 들고 각조 1번부터 이렇게 가시게 되죠.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보셨던 필기시험 출제하는 곳이 바로 여기 맨 꼭대기층입니다. 기숙사에 연수 받는 겸 여기 출제위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층층면 이제 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가시면 조그마한 이제 5분 스피치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기 장소가 따로 층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책상에 문제지 주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10분, 20분인가요? 대기 준비 시간을 줍니다. 준비 시간을 주신 다음에 바로 나가서 각 조별로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기숙사입니다. 여러분 대학 기숙사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좁고 긴 방에 있고 거기 앞에 각 번호로 대기하고 있으면 벨이 울리면 아마 거기 진행요원이 문도 열어주고 노크도 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오분 발표한 거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노크하고 들어가시면 문 닫고 들어가시면 한 7, 8m 한 이 정도 앞에 책상이 하나가 있고 면접위원이 3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고요. 다음에 그거부터 한 2m 정도 뒤에 접이식 의자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뚫뚫뚫 들어가시고
본인이 평정표라는 걸 가지고 먼저 쓰게 되는데 쓰신 거 부정방지 때는 본인이 직접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이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밥은 먹었니 뭐 이런 질문 하시면 뭐 아침인지 점심인지 헷갈리더라며. 뭐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혹은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왔다며 은근슬쩍 가족의 화목함을 강조하라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그죠? 자, 간단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온 발표를 스피치를 하라고 합니다. 스피치를 하고 후속 질문 한두 개 받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지원 동기가 뭐네, 장점은 뭐네, 뭐 하고 싶은 업무가 뭐네, 그죠? 뭐 서울시 살면서 불편했던 게 뭐가 있네, 이름 어디 사는지는 안 해, 뭐 등등등 질문 한 10개 내외 정도, 뭐 그 메인 질문 한 10개, 그리고 후속 질문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받으면 총 질문 한 10개, 15개 사이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고 들어오시면 20분, 25분이 지나갑니다. 벨 울리면 인사드리고 나오시고 휴대폰 찾고 집에 가시면 땡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20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시려고 좀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근데 서울시 면접은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 나오실 때 내가 뭐 못 봤다, 뭐 시쳇말로 말아먹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대부분. 또 질문들이 좀 편하게 주고요. 뭔가 괴롭히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압박 질문 같은 게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난하게 봤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뭐 편하게 해주셨다 이런 피드백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변별력이 그렇게 뭐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개 중에 10개 조 중에 한 2개 조나 뭐 이런 데는 뭐 정책 질문이거나 좀 까칠하게 까탈스럽게 좀 꼬리 질문을 일부러 그러는 거긴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조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조금 질문의 편차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거 한 20개 조가 만약 구급이 움직인다 그러면 한 서너 개 뭐 이 정도만 조금 간혹 그렇고요. 나머지는 되게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사실은 면접을 보더라도 1.4배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72%가 붙습니다. 면접 준비 1도 안 하더라도 뭐 부족했다 그래갖고 안 뽑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정원 일단은 채우기 때문에 72%가 이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질 확률은 좀 낮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 이제 본인들 기준으로는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불안과 데미지가 좀 크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게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리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같은 조의 면접 보신 분들의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냥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 정도면 중간을 갈 텐데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런 게 있잖아. 이게 상대적인 게임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상평가이다 보니 뭐 정량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참 좀 애매한 지점이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이게 뭐 공무원 면접만 아니라 뭐 삼성 면접이거나 뭐 KT 면접이거나 그렇게 다를 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뭐 거의 대부분 72%면 꽤 높은 확률이죠. 뭐 그 정도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이번 그 데이터입니다. 제 수강생 데이터인데요. 제가 등업을 받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불안권에서 이제 상위권 0.5배수 아주 좋은 점수 좋으신 분들은 안정권 1배수 한, 애매권이면 1배수 바깥인 것 같다, 왔다 갔다 잘 모르겠다, 점수를 정확히 모르시니까요. 그다음에 애매권은 1배수 바뀌고 커트라인 쪽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답변을 받는데 소원번호 좀 알려주십사 해서 나중에 합격자 명단과 대조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통계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경향성을 볼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급을 보시면 뭐 전체는 80%, 그러니까 72%에서 80%니까 뭐 조금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상위권 97, 안정권 94, 애매권까지 88인데 불안권으로는 40% 정도 됩니다. 인원이 적지가 않아서 이렇게 뭐 이 정도 데이터이면 그래도 꽤 전체적인 거를 보기에는 좀 대략적으로 좀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배수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 제 수강생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1배수 내면 94% 이상 합격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다음에 불안권이라 1배수 받기라고 본인이 계산된 점수 하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도. 그래서 적자는 수가 좀 붙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7급보다는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이라고 하면 한 3년 전을 말하는데 2년 전부터 이게
이쪽 비율이 되게 높아지는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 좋으신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는 하면 떨어지기 쉽지 않다 이런 위안을 얻으실 수 있겠고요. 커트라인이라도 뭐 무조건 다 100%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 76%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변별을 하면 누가 서울시는 우수를 얼마나 주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는데 이론적으로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러니까 9명 주면 3명한테 우수를 주는 게 이론적인데 꼭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대개 권고는 3분의 1 정도이기는 합니다. 이론적인 권고는. 근데 뭐 우수라는 게 이제 그 성적순으로 그 공무원 면접은 우수라는 거를 받으면 면접위원들한테 우수라는 걸 받으면 성적과 상관없이 일단 붙고요. 정원을 채우고 남는 정원만큼 보통을 받는 분들을 성적순으로 세웁니다. 성적 요인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그 우수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있는 거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수는 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받을 가능 성적을 모르고 당연히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성적이 1배에서 아래에 있는 분들이 우수를 받았는지 성적순으로 보통에 의해서 붙었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바깥으로는 본인도 모르고 나중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흡에 그러니까 1배에서 받기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냐를 보고 추세적으로 좀 여겨지는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40% 정도 되면 적어도 전체적인 표준 분포 그러니까 분포를 놓고 보면 적어도 한 3분의 1 전은 우수를 그래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적어도 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데이터긴 합니다. 하지만 미흡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생기긴 합니다. 아까 통계에도 보면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없는데 일부러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뭐 굳이 그래야 될 필요도 사실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흡은 뭐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9명 중에 글쎄 뭐 1명 있을까 말까? 근데 굳이 꼭 1명, 2명을 줘야 된다 이런 거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좀 주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변별력은 면접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안정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현직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고 지그시 오래 펑크 안 내고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르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사실 공무원적인 마인드기는 하죠. 한 2주 전인가요? 저 카페에도 제가 스크립을 해놨는데 신문사에 봤더니 공무원들 이직하려고 하는 비율이 한 25%, 20% 나온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조직 입장에서 보면 되게 깝깝한 일이거든요. 아예 없는 게 낫지 들락날락거리면 조직의 안정성이 되게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대전제는 안정적으로 그죠? 딴 데 시험 안 보고 또 힘들어도 좀 지긋하게 참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면접위원회 보는 평가들이 있겠죠. 면접위원이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으나 만약 공통점이 있다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아마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변수는 뭐냐?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면접 준비하실 때 면접장에서도 그렇고요.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되게 예전에 면접 봤는데 전 다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사기업 면접이나 이런 거와는 비교하실 수도 있겠고, 또 면접 경험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정도의 느낌으로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면접 준비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면접장에 들어갈 때까지 좀 스티디하게 평정심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단언컨대 예컨대 우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우수 받겠다고 올인해가지고 스터디 2-3개 돌렸다고 우수 받으면 스터디 100개를 하겠어요. 저는 역으로 제 경험칙입니다만 그렇게 막 아등바등 진짜 피 터지게 이러시게 하시면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만약 커트라인 분들이면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고 그래도 떨어지면 또 들어갈 건데 다음 시험 볼 건데 이런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하셔야 그렇게 면접위원 느낌으로 보면 안정감을 주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긴장하시고 하시면 좀 나쁘게 보면 불안해 보이고
좀 그냥 보면 좀 안쓰러워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심리적인 걸 먼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성찰은 뭐냐 그러면 기왕에 준비하는 거면 또 서울시장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기왕이면 뭐 그렇게 공부하고 외운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좀 공무원 될 거니까 뭐 해보고 싶은 업무나 관심 업무나 실제로 내가 현업에 가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사복이 그렇게 헬게이트라며 뭐 등등등 어느 국가 가면 죽는다며 뭐 등등등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좀 보시고 등등등 좀 자기 인생이잖아요. 평생 공무원 2박 3일 하실 분들 아니시기 때문에 평생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업무를 좀 파악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도리어 그게 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질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특정한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서울시 면접은 오픈형 질문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열어두고요. 또 꼬리 질문을 막 압박식으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면접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내가 결정하고 있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또 국가직 면접에 비해서는 그런 게 좀 열려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몸준이라고 하는데 몸으로 면접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면접 준비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면접은 공시의 끝이라기보단 현직의 시작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퍼포먼스도 좋고 결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면접용으로 뭔가 공부하고 공시를 끝내야겠다 이런 느낌보단 뭐 거의 다 붙을 거니까 실제로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느껴보고 겪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서관에 앉아갖고 뭔가 드립다 외운다고 쓸 게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쓸모없는 일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공부는 하고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놀러도 좀 다니시고 관련된 현장들도 좀 가보시고 실제로 가서 좀 배워보시고 또 서울시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느껴보시고 이런 어떤 경험들에 우러나오는 좀 편안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좀 현장 탐방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뭐 시청 밑에 뭐 시민청 이런 데 한번 쓱 한번 갔다 와셔갖고 뭐 견학 탐방했다, 뭐 서울시 무슨 투어버스 타고 한번 돌아다니는 걸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죠? 뭐 그런 거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장들 관련된 본인의 업무와 직렬과 관련된 현장과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좀 겪어보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현업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든 좀 드러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면접 준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자, 초대적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안합니다. 뭐 여러분 이제 되게 보면 그렇죠. 이게 그 주변에서 공무원 면접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고 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어르신분들 잘 모르시니까 필기 붙으시면 다 붙으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면접에서 떨어진다 말이니 뭐 이렇게 하시면서 동네방네 다 자랑하시고 이러시면 되게 심적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 냅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그러시죠. 뭐 모든 시험이 다 그렇긴 한데 돌아보면 일주일 전으로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필기 면접장 갈 때 아침에 그래 나는 이번에 0.5배 상위권의 점수를 받겠군 하는 마음으로 필기고사장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뭐 불안하시고 뭐 정말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오만 생각하시면서 가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뭐 20대 1, 30대 1, 40대 1 이렇잖아요. 이거는 1.4대 1입니다. 뭐 그 희박한 경우에서 내가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뭐 일부 그런 분들도 제 경험칙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한번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속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힘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다 살아 돌아오시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좀 자양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이제 그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준비하시다가 좀 안 좋으시는 분들이 점수는 높은데 좀 형식주의나 요령주의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약간 암기 모드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경우도 있겠고요. 보통만 받으면 돼 이러다가 좀 나이브하게 하시다가 이러는 분들도 좀 간혹 있습니다. 어디서 또 잘못 전 정보 들어와서 뺨만 안 때리면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했죠. 상대 게임이라고 절대평가가 아니라고요. 같은 거라도 어떤 사람들과 이 속에서 내가 보여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다 줄이는 게 시험 준비잖아요. 뭘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 그런 게 좀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컨텐인 분들은 그죠? 과잉. 이렇게 뭔가 열심히 진짜 막 스터디 두세 개 아침에 도서관 가서 막 딸딸딸 보도자료 외우시고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다음에 정답을 찾고 그래서 제가 3, 40장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타이핑을 다 해놓죠. 모임의 질문에 다 해놓고 프린트해서 외우고 집에 갈 때마다 계속 고치고 스터디 때 막 얘기해보면서 이래도 괜찮아. 그럼 아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지업을 가지고 하시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가까이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꼭 떨어진다는 말은 듣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점수가 높으시면 내가 아까 말했던 내가 뭐 이쪽 용어가 좀 거창합니다. 공직 비전 거창하긴 한데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할 테고 내가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경력을 좀 쌓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고 이런 거 해서 이런 결과를 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탐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시의 끝이 아니라 현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하는 게 본인 인생이잖아요. 선생님 지원 동기를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본인이 찾으시는 거예요. 면접 준비하면서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부채만 주면 열심히 할게요. 다 부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이 공시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누구를 뽑아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단 변발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내보내야 되고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두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시면 애티튜드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직장이고 평생 직장을 얻으시려고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컷라인이면 어쩌면 내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뭐 면접위원회 케미도 좀 맞아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단 내 언어,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언어로 모범 답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언어로 좀 얘기하시고 이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참 많은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수강생들 중에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그죠?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보시면 이거 된 5명이 동일하게 커트라인이었는데 멘탈 준비 뭐 떨어질 수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 2명은 됐고 마지막까지 아등바등 면접 전날까지 스터디룸 잡고 10시까지 스터디 하셨던 분들 3명은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결국은 작은 본인의 마음 차이들이 결국은 큰 면접장 안에서의 안정감의 퍼포먼스 차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제 인지과학이나 이런 데서 늘 나오는 말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제 필기도 이제 얼음입니다. 물은 좀 특이한 물질입니다. 이게 원래 온도가 날아가면 얼면 이게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물은 도리어 팽창을 하는 좀 흔치 않은 물건이에요. 물이 의외로 되게 특이한 화학 물질입니다. 여튼 물에 잠기면 커지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비중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물에 뜨죠. 얼음이. 그랬다면 90%는 물에 잠기고요. 대충 한 10%는 물에 뜹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지과학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 같은 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국사 뭐 예를 들면 더럽다는 국사 20문제를 푸셨는데 20문제에 담긴 정보는 진짜 한 줌이죠. 이것만 알고 보면 필기 노트 이런 것만 몇 개 딸딸 외우면 90점, 100점 받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다음에 또 봤다 90점, 100점 받는 일은 없어요. 우연하게. 그죠? 인과관계의 오류죠. 이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누가 봤는데 100점 받았다라는 말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100점 받았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고 피 터지게 도서관에 엉덩이 땀 붙이고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하신 이유는 안 나오겠지만 더 어려운 문제 한두 세 개 정도를 갖고 변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따만씩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바보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쌓여야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들이 늘 아시게 될 겁니다. 드러나는 거는 그죠? 이 정도가 있어야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면접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좀 어느 정도 좀 돼야 말할 게 생깁니다. 물론 제가 빈출질문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한 8, 90%는 커버이 되지만 그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그 외에 뭐 꼭 돌발 질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애드립이 됐건 뭐가 됐건. 자, 그러려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렇습니다. 꼭 잘 봐야만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요. 여러분 면접 보신 내용을 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부터 답변한 내용들, 질문 빼고요. 답변 내용만 다 타이핑해가지고 글자로 텍스트로 만들어 보면 A4지 2장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래 한글 디폴트 10포인트 디폴트 값을 놓고 치면. 자, 질문 한 10개 정도를 받게 될 텐데요. 메인 질문을 7, 8, 8개. 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꼬리 질문만 한두 개, 굵직한 꼬리 질문 계산하면 한 반 정도 받는다 치면 한 전체 질문 한 15개. 한 3, 4, 5문장 정도로 얘기한다 치면 곱하기 하면 뭐 한 50, 60 센텐스가 구적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단순하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우셔봐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여러분들의 필기는 글의 세계입니다. 문자의 세계지만 면접은 말의 세계입니다. 말과 글이 뭐가 다르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면접에서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짤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글은. 근데 말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단 첫째. 이해하셨어요? 그럴 시간이 없고 논리적으로 짤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글에서는 논리와 짜임이 중요하다면 말에서는 본인이 무엇을 말할지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고르는 게. 미리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서울시는 모르고 받는 여러분들이 모든 질문을 거의 다 알고 보는 면접이라고. 무엇을 얘기하실 것인가가 남는 것이고요. 결론은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중에 내가 어떤 얘기를 고를 것인가가 남는 거예요. 결론은. 다 털어봐야 한 50문장, 50센텐스밖에 내가 말할 수 없다. 그죠? 그게 리밋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지 밤새고 얘기하면 착한 사람인지 더 알 수 있지만 꼴랑 20분 동안에 50센텐스로 내가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그러죠? 면접 20분 동안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래도 평가가 됩니다. 그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가끔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도 가끔 나도 잘 모르겠는 판에. 그렇잖아요. 전인격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시.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고를지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쓸데없는 거 외우시고 그래서 여기서 대본 만드는 게 함정인 거예요. 대본 만들면 논리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면접 때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막 다 그런 스터디원들끼리 만나서 막 으쌰으쌰하다 보면 그게 정답인 세계로 갇혀져요. 그죠? 뭐 그러면 이제 모의면접 한번 걸리시면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면접위원 기준으로 되게 업수 여기는 일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걸 짜고 왔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넘어서서.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매사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후기 때 몇 년 전에 후기 때 남겨주신 어떤 합격식분 남겨주신 글이긴 한데요. 제가 늘 면접 때마다 강조해드리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는 시험입니다. 나한테 먼저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멘탈 게임이라고 늘 말씀을 좀 준비 과정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늘 그냥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단 내 얘기를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저러 알아보고 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제된 언어로 3문장, 4문장, 5문장 답변 드리는 겁니다. 뭘 얘기할지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세상에는 사람이 글을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면접의 답변은 좋은 답변, 나쁜 답변, 이상한 답변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답변, 더 좋은 답변. 무슨 답변? 아쉬운 답변이 있어요. 잘못 말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죠?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얘기할 걸, 저 얘기할 걸, 이 얘기가 더 좋은데 이런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틀린 답변을 한다고 틀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똑같다니까. 그죠? 뭐 상식을 갖고 있고요. 공무원이 뭔지는 경험이 없지만 관념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뻘소리 하실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사가 부당지시면 어떡할래요? 화장실로 불러서 혼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뻔한 얘기 했다라고 해서 내가 면접을 무난하게 봤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건 그냥 아쉬운 답변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제일 좋은 답변은 본인 얘기로 본인을 소화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3문장, 5문장으로 그걸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종의 테크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딱 골라내고 잘 정리해서 그죠? 안정감 있게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인트로덕션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잠깐 쉬고 서울시 9급 죄송합니다. 9급인데 9급 면접 질문들과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